다음은 전남 여수시 얼출신의 김혜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전남 여수시 얼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PPT 잠깐 보시죠. 시장님, 저 사진이 어제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대장동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 자료 지금 들고 있는 건 그렇지만 나머지 자료는 전부 서울시와 비교한 겁니다. 저 밑에 명패를 바꾸세요. 예? 성남에 있는 대장동 판넬 만들어 와서 특별시장 명패에 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판넬 저런 거 만들어 오셨나요? 예, 좀 준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정치, 정쟁, 의원님, 그건 오해가 하지 있습니다. 마시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하세요.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제 얘기 들으세요, 시장님. 서울시의 민간 시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질문 정치국감 안 하고 정책국감 하려고 지금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자, 정치는 나가서 하세요. 얘기는 저기 서울시의 민간 시장님, 개발을 전부 중단해야 된다는 여기 도발적인 시간 말씀을 빼주십시오. 하셔서 서울시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시장님 조금만 그거 하시고 우리 김혜정 질의하시고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간 하세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답변입니까? 것 같아요. 명표를 아예 저기 서울시의 경기도지사 국감에서는 서울시 오세훈으로 사안만 바꾸세요. 언급하고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태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저런 거 써와가지고 뒤에서 글 읽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고민을 해야지. 선거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자, 자, 질의 김혜정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예. 시간. 시장님, 서울시가 4월 27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해서 무려 4억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토지 허가구역 지정 이전 1년 이내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38채를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곳이 30채였습니다. 상승거래 비중이 78.9%에 달했어요. 특히 10억 이상 상승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 24억 2천만 원이 올랐어요.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 15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억 단위로 상승한 아파트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정한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민간 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표가 다른 통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을 하셨죠. 우리 시장님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안정화시킨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지금 확대가 지금 더 되고 있는 거예요. 2월에 0.51%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이 이사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줄었어요. 0.38%. 4월에 0.35% 줄었는데 재보궐 직후인 5월에는 다시 0.40%로 반등했어요. 9월 현재 0.72%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안정되기는커녕 안정되려고 했던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 민간 개발에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대장동, 답변 드릴까요? 경기도 고민할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불안의 득을 보는 거는 투기 세력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오른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수십억 단위 불로소득이 투기 세력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도대체 서울시 투기 방지 대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투기 방지 대책은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민간에게 불로소득을 퍼주는 지역을 공표한 것밖에 안 돼요. 반드시 조합원 지위 양도제 이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거를 잠재우고 있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져야 투기 세력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의 이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국토 의원들하고 이 부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면담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민간 정비로 투기를 조장해 놓고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세우지 않은 거는 투기 조장 내지 묵인밖에 안 돼요.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 시장님이 이거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를 국토위 소속인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어제 이재명 지사를 운운하면서 민간 개발이익 환수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남의 대장동 걱정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오 시장님은 시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회의석상에서 참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치를 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정쟁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피해가면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게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서민 주거 안정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목표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협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 오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견에 차 있으시고 그리고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는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떤 정부 방침의 발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양도세 강화 시점에 오르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임대차 2법, 3법 도입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변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그래프가 아니라 맨 위에 빨간 것은 서울시 그래프고 가운데 푸른색은 경기도, 그 밑에 인천입니다.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인천도 똑같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나 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시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 아니시겠습니까? 서울시의 국감장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이것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각종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조금만 들어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좀 더 설명드릴까요? 자, 시장님 다 하셨어요? 정확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 도대체 시장을 몰라요? 시장 지휘한 다음에 수치가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자, 잠깐만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시장 그만하시고, 우리 김 회장님, 박영선 의원님. 나중에 본인 질의 시간 때 충분히 또 질의를 하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국감 오기 전에 저도 어제 그제 경기도하고 서울시 국감 행안위 국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또 하시고 또 기관 정인의 답변을 충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가 분반을 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1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조금 부족하시다면은 질의의 맥이 끊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1분씩 시간을 더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정인이 서울시장이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드렸고요. 가급적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좀 답변을 압축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정말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풀면은 집값 잡을 수 있다. 이거 안 풀어서 서울에서부터 집값이 올랐고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처방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오른 거는 지속적으로 그 부동산 공급 용지를 확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 MB 정부 때 그거 거의 스톱돼 있었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정비사업 못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 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거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내 부동산 이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은 월간 통계를 보면요. 우리 시장님이 민간 재건축 하겠다고 해서 호재에 생긴 노원구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10%가 올랐고요. 9월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취임한 4월 이후에만 그 지역을 제외하면 안 올랐나요?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6.9% 상승했어요. 올해 노원구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폭 중에서 4월 이후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도 노원구 아파트가 상승률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0.7%, 시장 취임한 후인 4월 이후 5개월간 1.4%예요. 2배입니다. 서울 전체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요 6.2% 상승했는데 작년 12개월 상승률인 3.0%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이 가격지수 상승폭 중에서 4월 이후 비중이 68%입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1월부터 4월까지 0.5%, 4월 이후가 0.8%예요. 이 또한 상승폭 격차가 1.6배에 달합니다. 서울이 오르면은 시장님 말씀대로 키 맞추기식으로 주택 가격이 수도권으로 번져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이게 주범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집값 안정한다는 공약 가지고 시장이 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시장님이 할 게 없다. 그럼 시장님 집값 언제 잡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분석하신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집값 언제 잡히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나서 해주세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를 건의를 시장님,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의 중저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해요. 서울 집값 상승을 이게 견인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해가지고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 저기 신문 뭐 자주 보나요? 조선일보 자주 보시나요?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십시오. 완판 서울 아파트의 반전 미계약이 쌓인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경쟁률이 몇 천대 1인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저기 미계약 상태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거래 비중이 올해 최고로 나왔어요. 35.1%. 전월 대비해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아침에 기사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락 조짐이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게 하락의 조짐일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저는 서울시의 아파트 값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일 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장님이 힘을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의 보태고 정책이 있습니다. 먹혀 설명드릴까요? 들어가고도 있는데 지금 예, 제가 기름을 하고 다시 있는 정책을 설명을 부으려고 좀 드릴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풀자. 이거 안 하니까 못 해먹겠다. 협치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곤란하지 않아요. 의원님, 협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요. 저하고 지금 국토부 장관님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 제가 사실은 김현미 장관님과는 협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했던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국토부 장관님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그 이전에 매년 공급되어 오던 주택의 절반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재취임 이후에 이런 공급 목표를 세웠고요. 오늘 시간만 충분히 주시면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만 풀어주시면 주택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신규 주택을 일정 분량 매년 공급하는 것이 바탕에 있어야 그 이외에 다른 정책이 보태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의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타의 정책 중에 임대차 3법도 있고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조의 변화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지 정부는 잘못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 끊임없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죠?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죠. 오해 예, 없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재 의원님 재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비투 영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서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도 필사적입니다. 네. 예.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부 없으면 집값이 바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알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이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시장님의 그런 생각 자체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무상급식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만 겸손할 게 아니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시장님이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물론 해야죠. 근데 지금이 그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전부 이걸 진행을 시작하면은 그 집에서 지금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수요가 폭증해서 집값이 또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저하고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상황인식과 있겠습니까? 철학이 너무 다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먼저 집값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 속도를 봐야 됩니다. 이때를 분간을 하지 못하면은 시장님은 이따가 다음 시장 안 되면 그만이지만은 오른 집값을 잡으려면은 언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기 말씀은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오히려 정책이 시장님께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매일 재개발, 고민하고 있고요. 재건축을 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하는 법 있죠. 예.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요청 드립니다. 그 어느 아까 저기 국회의원하고 그 상의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만나 뵀을 때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러던가요? 아유, 그거 정말 빨리 간곡하게, 하십시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장님, 자리를 그-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잡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투기 잡아야 되고요. 공급 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투기를 잡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 그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 전번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게 LH 예, 지금 사태 때문에 동의합니다. 얘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이 투기를 잡기 위해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말이에요. 다주택자 공직자 승진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까지 했습니다. 이 서울시 이 공무원에 대한 투기 대책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고 기간 없이 갑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문제 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측 불가한 불이익을 보는 공직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가면서 서울시가 미리 지금 사전 정지 작업 중에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만간 서울시에서도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참작 방법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행정, 주택 행정을 하는 자리에는 다주택자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조만간에 정비를 해서 발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발표하면 현재 예고 없이 예고를 안 한 상태에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그리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미리 내부적으로 예고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사전에 다주택자들은 팔든지 준비를 하라는 예고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즉답을 드리는 건 사리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한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재 의원님,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4차 보충 질의하세요. 네. 예, 그것이 제출해야 될 성격의 자료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